이러한 5가지 독소들은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하나도 접하지 않고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또 장기적으로 이것을 접할 경우에는 이 염증이 심해질 경우 또 오래될수록 이제 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속 염증을 만드는 독소 5가지는 뭔가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강조하는 소화대사산물 독소입니다. 완전 소화를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생기는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독소라는 것을 인지하면 잘 피합니다. 그런데 이 소화대사산물 독소는 일단 인지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소화 상태가 다르고 또 음식물의 배합이 다르고 몸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의 어떤 속도와 이 신진대사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화대사산물 독소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소화 불량 시 만들어지는 찌꺼기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완전 소화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찌꺼기라 하면 사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소화가 안 되면 좀 더부룩하네, 답답하네, 좀 편하지 않네, 이 정도지 이것을 크게 독소가 돼서 내 몸을 공격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화하고 우리 몸이 이 대사하는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 중간 산물들이 매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통풍의 원인을 요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것이 쌓여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요산, 베타 아밀로이드 어디서 생겼을까요? 요산을 먹어서 베타 아밀로이드 직접 먹어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물질들이 단백질, 대사산물, 또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 속에서 생겨난 대사 독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겠죠. 이름이 아직 없는,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는 소화 과정에서 매우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소화대사산물 독소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독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의 식품 첨가물입니다. 가공식품이라는 말을 저는 가짜 음식이라고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바로 이 식품 첨가물은 내 몸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독소가 됩니다. 이 화학 성분이잖아요. 절대 영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들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다양한 영양소들과 전혀 별개의 화학 첨가물입니다. 화학 성분들이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 색을 내기 위해서, 보존을 길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맛을 좀 더 맛있게 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식품업이 발달하면서 이 첨가물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그램 이내면 안전하다라는 이 안전 수치 용량 정도만 있으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에 첨가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또 다양한 복잡한 성분들이 섞여서 일으키는 이 칵테일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에 축적이 됩니다.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에 축적될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많아서 간 해독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신장의 필터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 화학 성분이 도움이 되는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뇌 손상도 일으킬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오염은 사실 제가 이제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 거의 99% 정도는 수은에 대부분 다 오염이 되어 있고요. 또 70%가 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도 알루미늄에 대부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납성분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이제 중금속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중금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은이나 알루미늄, 이 납 성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쌓였을 때 일어나는 아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은 같은 경우는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하면서 뇌 쪽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세포의 성장 분열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위장 장애와 소화 불량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이 수은의 오염 자체가 태아의 어떤 신경 발달이나 성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고가 되어서 한마디로 기형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산부들이 연어나 참치나 고등어 같은 중금속이 많이 오염될 수 있는 이 바다 생선들을 아예 먹지 않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이 바다 오염과 이 중금속 상태를 다른 나라에서는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 좀 관리가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저는 많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한 독소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그 양을 따져봤을 때 한 사람이 한 달에 약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수병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뭐 음료수들, 어떤 음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닐봉지도 있고 또 우리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때도 조금의 그런 플라스틱 성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과자나 또 빵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과자를 이제 기름에 튀겨서 포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포장지에 있는 성분이 기름에 녹아서 플라스틱으로 몸에 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은 사람의 혈액에 그리고 폐와 심지어 이 뇌 조직에서도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장기적으로 일단 면역 세포들을 계속 자극을 하고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나 그다음에 파라벤 같은 성분인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욕실에서 쓰는 치약,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에 사실 이 화학 성분들이 계속 많이 들어있죠. 이 환경 호르몬은 왜 호르몬이라고 붙여졌냐면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처럼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서 마치 호르몬이 아닌데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몸이 가지고 있는 원래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호르몬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인체 전체는 호르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면역력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다양한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5가지 독소들은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하나도 접하지 않고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또 장기적으로 이것을 접할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염증이 심해질 경우 또 오래될수록 이제 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